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매트릭스, 굉장히 예전에 핫했었던 그 영화입니다. 자, 생각만으로 사물을 움직여봐. 앨런 머스크가 끄는 뉴럴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워낙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커졌고 이제 전일 금통, 미국 금통에 관련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얘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제가 종목 추천을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뉴럴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 등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예시로서 포트폴리오 종목을 움직이는데, 이 또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다. 예시로서 참고하십사.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SF의 사이파이 영화에서 보았었던 그런 형태의 전혀 새로운 세계를 선물하는 그거를 이제 뉴럴 링크라고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실제로 사람에게 다 그 FDA에도 승인도 받고요. 사람 환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족이 불구가된 장애인에게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요. 생각만으로 게임이나 타이핑 그리고 액션 그 게임을 하는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도움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이제 수족이나 시각 장애인에게 관련된 테스트이지만 결국엔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이 불필요한 세상. 일반인에게도 손과 발 그리고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서로 교감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는 앨런 머스크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관련된 얘기는 제가 글로벌 주식 TV 게시판에 많이 올려놓은 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먼저 앨런 머스크 얘기를 좀 하고 다시 백해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각 장애인에게 블라인드한 완전히 뭐 태어나서 후천적이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전혀 세상을 볼 수 없었던 분들에게 비전을 시각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 1년 전에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은 이제 이게 보시면 인포메이션을 바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0과 1로 전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이 주는 신호 이거를 전부 아주 광범위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컨트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부러 그 사람 손톱보다 굉장히 작은 non-reactive한 폴리머로 이게 이제 결국엔 뇌에 심어져서 어떤 바이오 컴패터블 하기 때문에 전혀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되겠죠. 일렉트로 시그널을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브레인 속에서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일부러 이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전 옆에 머릿속에 침는 칩을 세워놨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 지금 굉장히 작은 파이버 옵틱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기계를 N1이라고 합니다. N1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머릿속에 심어집니다. 이게 두뇌 밖에 바로 머리에 딱 부착이 되게 되고 아마 사진에도 보였을 거예요. 휴먼 헤어보다 더 작은 아까 그 세밀한 그 파이버 옵틱 같은 게 있죠. 그게 머릿속에 각 모타 코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행동을 움직이는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굉장히 작은 이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이 파이버 옵틱을 N1 심습니다. 각 그 뉴럴에다가 하나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1224개의 커넥션 포인트가
하나의 생각을 읽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엔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지금 그 AI가 자율주행을 하듯이 이 코드로부터 받은 수많은 전자 시그널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와이어리스 블루투스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와이어리스로 연결되는 건 여기부터고요. 이거는 아까 머리카락처럼 작은 걸로 두뇌에 다 심어줘서 직접 생각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이거를 연결을 해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원숭이에게 직접 실험을 한 건데요. 원숭이가 최초에 생각하는 시그널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이 벌어지는 거를 머리에 이 팔을 똑같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원숭이가 생각하면 그거를 작동하게 동일하게 하면 원숭이도 실제로 터치를 하지 않고도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간이 머리를 컨트롤하는 거는 그죠? 이 작은 이온 배터리 8시간 가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사람 두뇌에 심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이빙 액시던트로 원래 그 다이빙 하는 선수였는데요. 사고를 당해서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저분하고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하나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놀란스 모타 컨텍스트 이게 지금 30분마다 한 번 이 우측에 자 이게 지금 테슬라가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글로벌 모든 인류가 가능하다라는 비전을 꿈꾸게 해주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심는데 뉴럴링크를 심는데 30분 정도 평균 걸리는 시간이 체크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그분은 여자 환자인데 이분은 남자 환자가 이분도 손발을 쓸 수 없는 분인데요. 게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액션 게임을 아까 원숭이가 했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원숭이가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실제로 해서 이게 이제 포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커버 화면에 이제 올릴 건데요. 포스로 사람이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징하는 배터리로 차징하는 이 커일을 이제 두뇌 밖에 심는 거죠. 이 기계로 이것도 이제 테슬라가 만든 거고요. 아까 30분 만에 뉴럴링크를 각 사람마다 작성을 시킵니다. 이게 아까 그 게임하는 남자분이 이제 논란인데요. 논란의 퍼포먼스가 갈수록 테스트하고 전자파를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게 점점 더 좋았습니다. 지금 이분이 전혀 척추까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액션 게임조차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브레인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결국에는 꿈꾸는 게 뭐냐면 지금은 환자 대상으로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집, 컴퓨터 같은 것도 지금은 저도 터치하잖아요. 마우스로 터치를 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머슬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금 앉아있는 분들을 마우스를 지금 제가 저는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하지만 누를 때 어느 두뇌의 어느 부위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다 체크를 하고서 그거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서 다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 AI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FDA 선천적으로 뉴럴링크라고 되어 있죠. 선천적으로 블라인드가 사이트 되신 분들이 지금 FDA 승인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첫 화면에 한 거고요. 올해 10개 수술이 뉴럴 서전 관련이 있었고요. 멀티플 서지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니까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자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테스트로서 끝나지 않다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뉴라 팩토리라고요. 이 테슬라는 이거를 30분마다 한 명씩 할 수 있는 기계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전부 다 저 임플란트, 뭐 일렉트론, 일렉트로드, 인클로저, 펌웨어를 각각의 벤치탑, 엑셀러레이트 라이프타임, 애니멀 모델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동물 실험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을 통해서 점점 이걸 실제로 아까 30분마다 한 번씩 사람마다 그 칩과 이 파이버 옵틱을 심을 수 있는 기계를 이 굉장히 작은 거를 이제 머리카락 보다 작은 거를 실제로 vertical integration 하고 있습니다. 모든 칩을 테슬라에서는 직접 만들고요. 아까 그 만든 그 기계 모든 테스트 그리고 빠른 인터랙션을 위해서 테슬라가 직접 모든 거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만약에 뉴럴 링크를 한다 그러면 뭐 저렇게 하다 말겠지, 저게 실험실에서 끝나겠지라고 저희가 무시해도 되는데, 앨런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를 통해서 이런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여서 제가 테슬라를 계속 지금 테슬라가 뭘 하고 있는지를 팔로우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기준금리 FOMC 0.25%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 이제 그 글로벌 주식 TV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을 롱텀 트렌드 팔로잉, 이 무슨 말씀이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야 되고요. 많이 올랐다 그러고 싼 종목 쫓아가시면 안 된다, 많이 올랐다 그러고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종목이 숏텀 리버설, 짧게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급등했기 때문에 많이 비쌉니다 라고 올라가야 하는, 우상향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은 최근 급등했다고 해서 최근 1개월, 최근 2개월 급등했다고 해서 조정받는다고 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 글로벌 주식TV, 이게 지금 제가 글로벌 주식TV에 가면 게시판도 있지만 동영상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동영상 말고 게시물에 가시면 제가 하루에 약 한 10개 정도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오늘 방송할 거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올린 게, 자, 미국 전일 급락했었던 일간 지금 다 빨갛습니다. 미국은, 자, 우리나라는 빨간 게 올라간 거지만 양봉이, 그죠? 미국은 빨간 게 내려갑니다. 테슬라 8%, 뭐 지금까지 지금 자 버크셔, 자 브로드컴, 어바고라고 말씀드렸죠. 야, 브로드컴의 티커가 왜 어바고예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어바고라는 회사가 브로드컴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브로드컴이지만 어바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물론 브로드컴이 또 퀄컴을 인수한다고 했지만 퀄컴이 반대를 했었죠. 미국 정부가 특허를 보호해야 됩니다, 화웨이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그 얘기 히스토리 말씀드렸죠. 어제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자, 테슬라, 지금 어바고, 브로드컴, 구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또 너무 시총이 작지만 보이진 않지만 제가 편입하고 있는 아이온큐 많이 빠졌죠. 자, 그런 종목을 일간으로 보면 너무 빨갛게 급락을 해서 두렵지만 제가 일주일 누적으로 싹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급락한 브로드컴, 테슬라 아직도 빨갛습니다. 아직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주일로 보면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자, 한 달로 보면 더 살만합니다. 어제 그렇게 시퍼렇게 빠져서 정말 두렵지만 한 달로 보면, 그죠? 아직도 테슬라가 29%, 브로드컴, 아바고 30%, 여전히 애플, 구글 7%, 메타 7%, 그죠? 일라일릴리 아직도 월마트 플러스입니다. 한 달로 보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잠깐 두들겨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쫄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3개월 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3개월 누적으로 조금 키워볼까요? 네. 3개월 누적으로 해도 더 파란 종목이 많이 나오죠.
녹색으로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이 나옵니다. 3개월 하면 자, 테슬라, 아마존, 구글, 아바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파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각을 짧게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단기 급락한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맨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시간외로 지금 미국은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 장 마감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낮이죠. 네. 근데 굉장히 하락이 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거를 자, 그 새 탭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좀 크게 나오는데요. 마이크론이 그로스 마진을, 우리나라는 2025년이 내년 분기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디램하고 낸드를 하이닉스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11월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2개월이 빠르죠. 그죠? 하이닉스는 10월, 11월, 12월이 1개 분기지만 마이크론은 9월부터 10월, 11월. 그래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개월이 겹칩니다. 지금 실적 발표한 거는 11월까지고요. 결국은 뭐냐면 하이닉스가 3분의 2는 마이크론과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번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의 실적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 퍼센트 오브 레버뉴, 이게 결국은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지난 분기가 36.5, 이번 분기가 39.5,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대략 한 3% 정도.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발표하기를 테슬라와 하이닉스와 2개월이 겹치는데, 실적 발표가 지난 분기보다 최근 가장 11월 말에 끝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매출 총이익률이 3%가 더 올라갔어요.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아웃룩이, 자, 2025년 세컨 쿼터가 이게 문제입니다.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이번 11월 말까지 끝나는 거는 좋았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39%로 올라가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39.5에서 내년 2월 말에 끝나는 내년 2월 말 2분기는 마이크론 기준으로 38%에서 1%, 결국은 39.5나 똑같거나 아니면 37.5로 매출 총이익률이 줄어들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면 손이익도 줄겠죠. 매출 주당 순이익도.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준다고 전망한, 가이던스가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시간외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빠지고 반도체주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얘기가 또 조금 자세하게 나온 얘기가 있어서 잠깐, 자, 이 지금 D램 성장 관련인데요. 잠깐 크게 좀 해볼게요. 이거를, 자, HBM 관련된 얘기를 좀 해놓은 게 있어서, 마이크론이 2024년도에 16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2030년도 약 6년 후에 5배 100빌리언 달러 간다고 합니다. 결국엔 6년 동안에 6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최소 100빌리언을 넘어선다고 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4년 동안에, 향후 6년 동안에 6배 늘어나니까 매년 약 5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매년 적어도 50%씩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마이크론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자꾸 빠지니까 이제 마이크론에서 서포트 레벨, 지금 얼마나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고 하는 차트, 이거 트레이딩 뷰 다큐멘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이거 우리만 볼까요? 미국인들은 더 많이 보겠죠. 네. 자, 오버헤드 에어리아가 $97, 지지선입니다. 네.
지지선은 전 저점에 지지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만 원래 차트가 다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전 저점,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 서포트 레벨 1, 2, 3 이렇게 합니다. 최근 오버헤드 에어리아, 지금 이게 이제 머리 어깨 하잖아요. 네, 그 오버헤드의 최근의 저점까지 97달러까지 약간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한 차티스까지 금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우리 미국 글로벌 주식을 하는 이유가 미국 주식도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코모디티까지 커버를 하는 이유가요. 그 FOMC 끝나고 나서 포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미국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홀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 좀 바뀌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총재 같은 미국의 염준이 페더럴 리저브 체어맨 제롬 포웰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비트코인이 트럼프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비트코인 정책에 작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리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22bp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4.75에서 4.50으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 25bp 낮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리자 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분 전략가시고요. PhD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문제는 뭐냐 하면 또 그 다음 올라가는 차트가 더 중요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from 3.375에서 3.875 지금 3.5 더 올라간 거죠. 이게 내년도에 페드 닷, 미디안 페드 닷, 미국 중앙은행이 중앙으로 보는 기준치가 0.25% 두 번, 원래 4번 내리긴 했는데 2번만 내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리지 않겠구나 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거는 지금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과연 시가총액이 큰 M7, 매그니펀 7, M7 혹은 시가총액 대형주 탑10 종목들이 잘 견딜까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까 라고 하는 이슈를 좀 보려고 일부러 올려놓은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S&P 500은 미국 시가 상위 500 종목에 들어가는 S&P 지수, 미국 대형주 지수라고 하잖아요. S&P 500 지수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지금 2000년도에 IT 버블 때보다 더 강한, 결국은 뭐냐면 애플,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그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종목들이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예전에 탑10 종목들이 시가총액 S&P 500 지수 탑10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락폭 나타내는 비중인데 올라갈 때는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내려가도 10개가 상위 10개가 거의 뭐 15%를 차지할 정도로 하락폭이 크면 대형주도 많이 하락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매그니피컨 7, M7 혹은 시가총액 큰 종목 엔비디아, 애플이 S&P 500 지수의 하락폭보다 단기간 조정폭이 오면 어제처럼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형주가 M7 내에서 분산하는 건 의미가 없다. M7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CPI의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페드 펀드 레이트를 4.38 이제 중간이니까요. 네, 이 정도로 낮추고 있는데 미국의 CPI는 2.7%입니다. 우리나라의 CPI는 1.5입니다. 자, CPI가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낮고요. GDP가 낮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서 그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그죠? 소비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CPI가 미국보다 거의 1% 더 낮습니다. 그죠? 1.2%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더 낮춰도 상관없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더 낮춰질 가능성이 미국보다 CPI가 낮기 때문에 2.7%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5년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더 약세될 가능성이 크다. 자, 우리나라 환율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중국과 무역 거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 중국을 볼까요? 중국의 CPI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0.2%입니다. 0.2%는 뭐냐 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폭보다 우리나라가 CPI가 1%더 낮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금리나 정책을 펼쳐야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또 1%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중국은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그러면 미국은 달러가 원화보다 더 강세일 거고 중국의 위안화는 우리나라 원화보다 더 강세일 확률은 쉽지 않다. 그냥 매크로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내리는 거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0.25%만 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펀드 레이트 프로젝션을 2025년도에 9월 달에는 3.4%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3.9%로 0.95% 올렸습니다. 결국은 0.25% 두 번 덜 내린다는 얘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PCE 인플레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CPI 일부러 언급을 드렸듯이 이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혹은 뭐 FOMC 포웰 의장이 뭐 자기 기분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9월 달에는 2.1이었는데 지금 2.5로 CPI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도 기준금리를 예전처럼 많이 낮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근거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예시를 드리는 포트폴리오 자 지금 구글, 브로드컴, 테슬라, 아이온큐 어제 많이 빠졌죠. 오늘 제가 2%씩 각 비중 확대해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해요. 제가 비중이 가장 컸었던 퍼스트솔라가 원래 25%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8% 축소해서 17%로 줄이고요. 대신에 이 8%를 오늘 급락한 어제 편입한 게 구글하고 브로드컴이거든요. 처음 편입했지만 하락했을 때 편입했고요. 또 급락했기 때문에 종가로 삽니다. 네, 종가로 비중도 확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테슬라, 아이온큐도 오늘 추가로 더 2%씩 4종목을 하나, 둘, 셋 4종목을 각각 2%씩 총 8% 비중 확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식 비중은 똑같습니다. 네, 퍼스트솔라를 원래 25%였는데 17%로 줄이고 나머지 테슬라와 아이온큐와 구글과 브로드컴을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111는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총 6개입니다. 그렇지만 종목 내에서 비중을 조절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100% 편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채권, 국채 50%, 그리고 미국 주식 50%. 미국 주식만 제가 이제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만 하는데, 미국 채권 50%, 미국 주식 50% 이렇게 하면서 미국 주식 내에서 리밸런싱을 하지, 절대로 채권 다 팔아서 미국 주식으로 다 옮겨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솔라 비중을 줄여서 테슬라와 아이온큐와 구글과 브로드컴을 비중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 차트로 이제 비중대로 처음에 올려놨던 것보다는, 자, 이게 첫 제가 비중 확대하기 전이고요. 오늘 이게 전일 종가 그대로입니다. 테슬라 아이온큐 비중이 작았죠. 지금 조금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제가 비중을 이거 줄여서 하나, 둘, 셋, 네 개 늘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올라왔죠. 테슬라도 커졌고요. 테슬라 아이온큐와 이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작았다가 절반 안 되죠. 근데 절반 이상 올라갔죠. 테슬라와 아이온큐 각각 늘렸고요. 어바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거 티커가 브로드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글, 브로드컴, 테슬라, 아이온큐를 각각 조금씩 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퍼스트 솔라를 조금 줄였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채권 비중을 유지하고 주식 비중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